네, 반갑습니다. 카페 멤버 여러분, 이승훈 소장입니다. 이제 서서히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더 춥기 전에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5주차 영상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콩쿠르와 입시를 위한 조언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케일 연습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일 연습은 모든 대가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르비츠는 테크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케일 연습은 매일 하면 좋다고 자주 언급했으며, 세계 최고의 모스크바 음악원은 전통적으로 스케일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테크닉이 탁월한 저희 스승님도 제대로 연습하려고 마음먹으면은 가장 먼저 스케일 연습부터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예술 중학교 시절 작품과 스케일 연습을 병행했을 때 손의 컨디션이 잘 유지되면서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은 손가락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은 일반 작품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골고루 쓰는 스케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전공생은 매일같이 모든 조의 스케일을 고르게 연습함으로써 손가락을 균등하게 발달시키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고르게 소리를 내다 보니까 귀의 청취력도 대단히 예민하고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콩쿠르를 준비한 학생은 콩쿠르 곡과 스케일을 항상 병행하면은 무엇보다 이제 팔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팔이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이런 게 한결 덜 하거든요. 이거는 마치 이제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 이제 운동하면은 부상이 방지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품도 보다 이렇게 기복 없이 완성도 있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케일 연습은 다양한 손가락 조합에서 팔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없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딘가가 이렇게 소리가 무겁거나 이러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고치다 보면은 팔을 이렇게 가볍게 유지하는 그런 어떤 감각을 회복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 연습을 할 때는 16분음표 4개의 단위로 연습하면 좋고, 특히 상행에서 하행으로 턴을 하는 네 번째 마디에서 흔들림 없이 리듬과 박자를 잘 지키는 것이 이제 기본 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쇼팽은 스케일에서 오른손에 가장 편한 스케일은 샵이 많은 B 장조라고 했고, 왼손은 플랫이 많은 D 플랫 장조가 손에 가장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개 조 모두 검은 건반을 전부 쓰는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쇼팽은 특히 이제 C 장조의 곡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검은 건반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작품 위주로 이렇게 곡을 썼습니다. 자, 스케일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대회나 콩쿠르, 실기시험을 앞두고 꾸준히 스케일 연습을 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손뿐만 아니라 귀까지 기량이 향상되면서 결과에 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운지법입니다. 곡을 시작할 때 악보에 손가락 번호를 적는 것은 높은 수준의 피아니스트일수록 꼭 이렇게 언급합니다.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그랬고, 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테크닉을 가졌다는 고도프스키도 손번호 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이제 그가 남긴 악보들을 보면은 음표들은 무시하고 손번호는 굉장히 명확하게 쓴 흔적들이 대단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클래식 피아니스트는 처음 정한 손번호를 항상 그대로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은 무대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로 피아니스트가 연주 중간에 큰 실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평소 이 피아니스트가 이제 악보에다가 손가락을 손번호를 적는 그런 일을 아마 이제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손번호 쓰는 거를 학생들이 지켜보니까, 특히 이제 피아노를 서툴게 치는 학생일수록 이 손번호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얘기를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이제 다 써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손번호를 쓰는 만큼은 처음부터
학생 몸에 배게끔 선생님이 이제 잘 챙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예 습관이 몸에 배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악보를 처음 받으면은 그 스스로 생각하면서 손 번호를 차분히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학생은 이때 자신도 모르게 여러 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 번호를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부분은 자동으로 외워지기도 하고, 왜냐면은 몇 번 이렇게 쳐보죠. 쳐보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연습할 때는 훨씬 더 편안한 상태로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악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반복해서. 그리고 학생이 손번호를 기입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또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질문도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 어떤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굉장히 그 어떤 좋은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보에 손번호를 적을 때 유의할 점은 일단 그 들을 때 이제 소리가 레가토로 잘 연결되면 좋고, 손이 편안한 느낌이면은 손번호가 이제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손번호를 적을 때는 이제 오후에 밤에 늦게 이렇게 머리가 혼탁한 상태에서 적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맑을 때 이렇게 적어보면은 한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좋은 손가락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침에는 두뇌가 쌩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뇌파가 굉장히 낮고 명상 상태에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밤에는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이제 뇌도 이렇게 아무래도 좀 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적은 손표는 이렇게 다시 보면은 이렇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손번호를 쓸 때는 오른손을 따로 먼저 쓰고 왼손을 쓴 다음에 지금 써놓은 번호 그대로 양손을 피아노를 한 번 더 쳐봅니다. 이때 어색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수정하면 좋습니다. 끝으로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언급드린 적 있지만은 2, 3번을 벌리는 손가락 번호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 3번을 이렇게 벌리게 되는 이제 손번호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 손목과 팔이 바로 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이렇게 그거는 금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의견은 앞팔과 그 손에 대한 어떤 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뭐 터치하는 순간 손이 묵직해야 된다. 팔을 가볍게 해야 된다. 앞팔을 가볍게 들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되는 근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이제 단순한데 뼈가 많지만 손보다 앞팔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잘 안 맞거든요, 수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식을 놓아버리면은 그냥 팔이 무거워져 버리고 손가락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기가 쉽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터치를 위해서는 앞팔과 손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피아니스트가 하나같이 팔을 가볍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루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앞팔 들기. 이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학생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아노 치기 전에 앞팔을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앞팔을 가볍게 들어서 이 손하고 이 앞팔하고 균형을 맞춰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감각을, 이 균형에 대한 어떤 손과 앞팔에 대한 균형 감각을 체득하면은 그다음부터 피아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손목입니다. 이 손목이 이 중간 다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아주 유연하게.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는 손과 이 앞팔의 균형에 있어서 이 손목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야들야들하게, 손목이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족발이 생각나네요. 그런 부들부들하고 부드러운 손목이,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손가락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키포인트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녹음 훈련입니다. 특히 이제 입시생들은 곡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은 직접 자신이 프로듀서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프로듀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제작자라고 생각하고 실기시험곡이나 콩쿠르 곡을 매일 최상의 음원 1개씩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도와주면 대단히 좋습니다. 실제로 예전 한예종 김대진 교수님께서는 제자들 음반 작업에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에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너가 친 거는 RH보다 이 부분은 더 좋다. 이렇게 라든가, 지금 페달은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다.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기운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선생님이 그 녹음을 직접 도와주면은 학생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선생님이나 이제 저 같은 강사는 이렇게 꿈과 어쨌든 희망을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레리치가 미켈란젤리에게 배우고 갔을 때 미켈란젤리가 아레리치가 오면은 녹음기를 이렇게 탁 눌러놓고 바로 산책을 훅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레리치가 굉장히 그 어이가 없어 했는데, 왜냐면은 그 동네 옆집이 아니거든요. 막 배를 타고 이렇게 막 멀리 이렇게 온 거예요. 스승을 찾아서. 근데 이제 그냥 레슨 안 해주고 맨날 이렇게 산책을 확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연습을 한두 시간 하고 나면은 쓱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녹음한 걸 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레리치한테 또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상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방식이 레슨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레리치가 인터뷰에서 이게 굉장히 나한테 그 특별한 레슨이었고 너무나 이제 감사했다,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대가들 뿐 아니라 모든 전공생들은 반드시 녹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잘 지켜지질 않아요. 제가 해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녹음한 거 왜 안 보내냐, 이렇게 좀 독려를 해야 됩니다. 몸에 뵐 때까지는.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콩쿠르나 입시, 실기시험은 개인에게 부담되고 선생님에게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학생의 역량과 선생님의 어떤 그런 역량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거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어떤 교육 역량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유쾌하고 즐겁게 연습 과정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멤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제 자리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하시는 일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자신감 있게, 그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거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김학래 씨 이제 부부를 보니까, 저는 이제 초반부터 그 영상 보니까 4인용 식탁인가 그거 보니까 막 뭐 스포츠카도 2대 있고, 원래 그렇게 뭐 잘 사는가 보다 했더니 빚이 무려 1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진짜 1000에 1명이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절미 탕수육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15년 동안 다 상환해서 지금은 다 갚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다 어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런 애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100억 빚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빚은 없습니다. 저는 빚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용기나 자신감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똑같은 다 눈, 코, 입 똑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용기 내시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이승원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